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일괄 사직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사직 움직임을 비판하며 2,000명 증원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중앙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여론을 강화하기 위해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논란을 언급하며 앞다퉈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하는 데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이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의사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 졸인다면 제대로 된 나라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의사 면허로 국민을 위협해선 안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위를 다음 달 구성하고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도 직접 주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중앙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회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고 비유하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주를 완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꼬집으며 종북 세력까지 들어온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체포 특권 포기 등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정치개혁 실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게 되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국민의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여론을 강화하기 위해 앞다퉈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출국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십자포화를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인 대통령 게이트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방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소환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일국의 대사가 도주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고 있고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전 장관의 소환에 공수처 수사를 받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황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비판하며 황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9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2032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에 노동력 공급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속에 돌봄과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99만 8천 명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속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 노동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약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정부는 개발이 끝나고 8년 뒤에나 분담금을 완납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21의 개발 분담금을 2026년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KF-21 분담금 납부 관련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본격 물가 잡기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 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며 정부도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나라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과와 배 평균 소매 가격이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업계 행사로 일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급등해 금사과로 불리는 사과는 66% 싸게 공급하고 대파도 24%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개, 롯데마트와 협력해 유통과 판매 마진을 최소화한 사과 7.5톤, 대파 17톤을 공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급등 품목을 선정해 민관 협력으로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착한 가격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km 철도 건설에 40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 문산에서 KTX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KTX 선로를 신설하고 SRT는 GTX 시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 북부의 4개 노선, 남부의 5개의 일반 철도 노선을 확충해 경기도 균형 발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북부에는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부터 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강원 철원까지 확대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내일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5cm, 최대 2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 동해안,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서해안과 남부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이 부는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